이쪽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한소리 강소리, 소리소리 강소리, 이쁜 소리 강소리입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질문은요. 이제 강소리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소리란 이름은 제 데뷔곡 사랑도둑을 만든 회사의 대표님이 지어주신 거고요. 이 질문을 정말 가끔 듣는데 제 입으로 말하기가 되게 좀 쑥스러운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대표님이 너무 노래를 잘한다고 강한 소리로 반드시 넌 훌륭한 가수가 될 거라고 그 당시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강소리란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트로트 비너스라는 별명도 있으신데 혹시 수식어가 마음에 드시나요? 그럼요. 마음에 들죠. 일단 저에게 그런 별명을 만들어준, 수식어를 붙여준 우리 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트로트에는 여신들이 정말 많아요. 다들 보면 우리는 그룹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솔로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다 트로트 여신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팬분들께서 그 신들 중에서 그래도 최고의 여신은 비너스 아니냐. 그래서 저의 풍채와는 상관없이 저는 트로트 비너스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불러주고 또 가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수식어 갖고 싶으신 것도 있으실까요? 저는 솔직히 그런 수식어는 별로 솔직히 가지고 싶은 게 없고요. 그냥 가수 강소리면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일에 꽃다워라는 신곡을 발표하셨는데 어떤 노래인지 직접 소개 좀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꽃다워는 기존에 저는 좀 약간 발랄하고 유쾌한 그런 노래를 했다면 이번에 노래는 무척 여인이 부르는 그런 노래예요. 좀 나를 너무 사랑해줘, 매일 나를 보러 와, 정말 애달프고 그러면서 순수한 그런 정말 여자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같은 그런 감정을 담은 노래거든요. 작곡은 요즘 되게 핫한 더글로리의 폴킴이 부른 너를 기억한다라는 노래를 작곡하신 이누님이 작곡을 해주셨고요. 브라스로 아주 유쾌하게 편곡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사를 또 들으면 가사가 무척 여성스럽고 그 마음을 표현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들으실 때 한 포인트 한 포인트에서 좀 이렇게 이런 가사를 쓰다니 하면서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꽃다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짧게 한 소절 부탁드려도 괜찮아요? 인생이 꽃다워 당신이 꽃다워 그댈 위한 내 사랑이 꽃다워 내 사랑해줘요 이런 노래입니다. 되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노래인데요. 혹시 꽃다워는 이렇게 불러야 잘 부를 수 있다 싶은 노하우가 따로 있나요? 꽃다워는 정말 이렇게 내가 사랑에 빠진 노래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빠져서 약간 쑥스럽긴 하지만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막 들이대면서 부르시면 돼요. 그냥 되게 유쾌하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순수하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순수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냥 좋아 좋아 나 예뻐해줘 사랑해줘 하면서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유쾌하게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쾌하고 편하게 부르면 조금 이제 가수님처럼 잘 부를 수 있는. 네. 힘드시면 키를 약간 낮추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꽃다워란 노래를 들으니까 이제 가수님의 인생에서도 이제 꽃다웠던 시절, 리즈 시절이라고 하죠. 네네. 이제 그런 시절은 언제였는지 궁금한데 언제였을까요? 제 리즈 시절은 아무래도 방송용으로는 지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항상 내가 더 예뻤으면 좋겠고 좀 더 날씬했으면 좋겠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데뷔할 때를 영상을 이렇게 가끔 보니까 그때도 전 되게 제가 살이 쪘다고 생각을 했고 막 좀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데뷔했을 때가 가장 10년 전이 가장 예쁜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그때는 좀 영하고 그런 느낌이라면 지금은 좀 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리즈 시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약간 그때랑 지금의 다른 의미의 리즈 시절. 네네 그렇죠. 그럼 혹시 꽃다운 사랑을 하신 적도 있으실까요? 제가 이번에 이 노래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가수가 노래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노래들을 보면 사랑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뭐뭐 할래요. 약간 이런 노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가사에 보면 인생이 꽃다워, 내 사랑이 꽃다워, 변치 않을 내 마음이 꽃다워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 제가 꽃다운 사랑을 만나서 이번에 시집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심으로 저는 이 곡을 선택을 했고요. 가수가 노래 따라서 꽃다운 사랑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꽃다운 사랑 이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 사람은 혹시 따로 있으실까요? 이제 구해야죠.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당장 날 보러 오세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혹시 네네. 이상형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이상형을 얘기하면 다들 이제 그래서 네가 시집을 못 간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얼굴을 안 봅니다. 이거는 제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 물어보면 저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실장님에게 여쭤봐도 그냥 원래 인물 안 봐요 이럴 정도로 저는 그냥 좀 대화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넓은 바다와 같고 큰 나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다 시집 못 간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제가 무슨 행동을 해도 넓은 바다 같은 마음으로 저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큰 나무는 뿌리가 깊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저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와 같은 그런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차라리 잘생긴 사람, 뭐 돈 많은 사람 뭐 이렇게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을 못 고른다고. 그런데 뭐 제 이상형은 그래요. 넓은 바다와 같고 큰 나무와 같은 사람. 어렵네요. 어렵죠. 바꿔야 되는데. 그럼 계속 데뷔 초부터 한결같은 이상형이셨던 거예요? 네, 저 인터뷰를 보면 다 이게 있더라고요. 네, 한동안은 저 노래 연습하고 이래서 좀 잊고 살았는데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받으니까 또 그게 또 생각이 나는 거 보면 저는 한결같은가 봐요. 다들 한결같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럼 다음 질문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팬데믹으로 한동안 행사나 축제 활동이 줄었었잖아요. 네. 이제 이번 노래가 꽃피는 계절과 잘 어울리는 노래다 보니까 혹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저희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싶어서 이번에 신곡을 냈고요. 이렇게 꽃피는 지금 봄에 특히나 만약에 제 노래가 전국에 울려 퍼진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그 당시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신곡을 내는 것조차도 무척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과감하게 꽃다워란 아름다운 노래를 냈고 여러분들이 많이 불러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 노래에 포인트 안무도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데뷔를 했을 때부터 쭉 댄스 네오 트로트라고 해서 약간 밝고 경쾌한 트로트를 했고요. 데뷔를 해서부터 항상 댄서들이랑 같이 다니는 그런 곡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미지도 바꿔보고 싶고 그래서 그냥 뭐 율동 이런 거 자체를 아예 하나도 하지 말자 해서 그냥 노래만 그냥 순수하게 정말 노래만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포인트 안무는 여러분들이 부를 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그냥 하시면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평상시에 안무가 있는 노래를 조금 해보신 적은 있을까요? 평소에 춤을 좀 잘 추시는 편일까요? 저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셨군요. 저는 그 힙합 그룹으로 데뷔를 했고요. 그래서 3인조 댄스로 이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춤을 잘 추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율동을 꽤나 좀 하는 편이어서 제가 사랑도둑이란 노래를 데뷔를 했을 때도
율동을 하면서 하는 네오 트로트를 했습니다. 그룹 할로. 네네네.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좀 안무가 좀 많이 있는 노래를 조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으실까요? 트로트를 하면서요. 저는 사랑도둑 때 가장 많이 했고요. 점점 안 하고 싶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네, 그냥 노래를 자꾸 이제 하고 싶지. 저는 그러니까 트로트 시장에서 약간 댄스 가수인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좀 벗고 그냥 노래를 하는 가수이고 싶죠. 한창 바쁘실 때 하루에 이 정도 스케줄까지 해봤다. 최다 스케줄, 최장거리 스케줄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데뷔를 해서 저는 데뷔했을 당시에 사랑도둑이란 노래가 다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맞는 가수를 고르는 회사에 이제 픽업이 돼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데뷔를 하자마자 그냥 활동을 바로 했어요. 그러니까 녹음을 하자마자. 그래서 그때는 무척 바빴고요. 하루에 기본 3개 정도는 했고 많이 했을 때 6개 정도 해봤고요. 가장 멀리 간 거는 우리나라의 땅끝마을이라고 적혀져 있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또 들어가서 또 해봤어요. 국내에서는 끝까지 다 가본 것 같아요. 위로는 뭐 철원, 밑으로는 땅끝까지. 네, 옆으로도 명칭을 잘 모르지만 다 네, 안 가본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혹시 그 최다 스케줄에 최장거리 스케줄도 포함되어 있었나요? 최장거리는 비행기까지 가는 건가요? 혹시? 네, 저도 듣고 싶습니다. 비행기. 근데 저는 다른 큰 대륙은 못 가봤고요. 아시아까지만. 뭐 중국, 일본, 뭐 블라디보스토크 뭐 요 정도까지만 가본 것 같아요. 뭐 가시면서 조금 뭐 해프닝이라든가 좀 기억에 남는 일은 없으셨나요? 제가 일본 공연을 가는데 저는 팬클럽이 많진 않아요, 수가.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저희 팬분들이 직접 따라와 주셔가지고 그 타지에서 그 공연을 몇 번 할 때도 좀 외롭지 않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팬분들이랑 같이 공연 끝나고 거기 좀 뭐 구경도 하고 밥도 먹고 이래서 그때 함께 해준 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어색하고 다른 데 가면 다른 가수분들이나 이제 스태프분들하고 이동만 하는데 좀 이렇게 낯익은 분들이 같이 해주시니까 전 되게 그게 좋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나 에피소드는 방금 말씀해주신 거 말고는 그거는 좋은 기억이고요. 재밌는 에피소드라기보단 이제 좋은 기억 말고 정말 이제 제 머리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이것도 제 신인 시절인데 위문 공연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도소 남자 교도소에 제가 위문 공연을 갑니다. 근데 제 노래는 사랑 도둑이고 시작이 도둑아 내 맘 뺏어간 도둑아 잡아 잡을래요. 근데 훅송이라서 이게 6번이 나와요. 근데 그 이제 딱 음악이 시작이 되고 제가 그때는 무척 짧게 입고 좀 야하게 입을 때랑 이제 파지고 막 야하고 이런 옷을 입고 나갔을 때 박수를 엄청 많이들 치셨거든요. 다들 남자분들이고 거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정말 막 박수를 치다가 제가 노래가 딱 시작돼서 도둑아 딱 하자마자 박수가 정말 다 줄었어요. 줄고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됐지만 전 너무 신인이었고 이거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끝까지 부르긴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박수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사랑 도둑을 다 부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도 가사 때문에 이제 나와서 듣고 너무 깜짝 놀래고 우리 저를 보고 있는 매니저분도 그때 우리 실장님이 내가 뭐 개사라도 해서 올려보냈어야 되는데 너무 잘못했구나 등에 이렇게 식은땀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교도소 위문 공연 가셨을 때 혹시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때도 스케줄이 바빠서 그냥 들어갔던 거여가지고 무섭다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저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것보다 너무 차가운 느낌인 거예요. 거기는 복도부터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차가웠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 거기 수감하신 분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고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랑 마주치는 걸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는지 전 기억이 안 나지만 누구 정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딱 정지해서 벽을 이렇게 딱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걸 못 보게. 그래서 와, 이 공간은 정말 엄청나게 차가운 공간이구나. 이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 다가 아니구나 해서 좀 되게 그때 충격받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 질문은 과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수의 꿈은 언제부터 꾸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뭐 제가 노래를 잘한다거나 춤을 잘 춘다거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그런데 뭐 학교에서 무슨 날이나 뭐 특별한 날 있잖아요. 뭐 그러면 자꾸 저를 시키고 친구들이 자꾸 저를 시키고 뭐 선생님도 자꾸 저를 시키고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뭐 학교 대표 뭐 노래를 해야 되면 제가 나가고 그냥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쭉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수의 꿈을 언제부터 꿨냐 그러시면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꿈을 꿔본 적이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학교도 음악과를 나왔고요. 그래서 뒤늦게 전 데뷔가 되게 늦어요. 그래서 뒤늦게 그럼 내가 좀 이쪽 길이 내 운명인가 보다. 근데 내가 인지를 못했나 보다 생각이 들어서 제 이름으로 된 음악을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온 사람 중에 하나죠. 으로 들어오시면서 좀 후회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좀 빨리 시작할 걸. 너무 재밌는 공간이고 너무 사건 사고도 많고 뭐가 많아요. 여기는 그냥 하루하루의 긴장감이 엄청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어렸을 때 들어왔었으면 체력도 되고 더 겁없을 때 들어왔으면 음악 활동도 훨씬 더 재미있게 대차게 더 많은 것에도 도전을 할 수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하죠. 근데 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별 후회는 없습니다. 가수 말고 뭐 연기나 그런 거 해보고 싶으시진 않으세요?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고 지금 이제 저 이제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음악만 해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연기 이런 거 연기해서 되게 잘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온다면 연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적은 있으세요? 막 누군가 연기를 보면서 네. 좀 내가 해도 저 사람보단 잘할 것 같은데 했던 사람이 따로 말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있으셨는지만. 저는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꼭 뭐 누구라기보다 하는 거 보면 잘할 것 같은데 나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배워본 적이나 이런 건 없으니까 제가 데뷔했을 때 사랑과 전쟁이 엄청 핫했어요. 그래서 조연 배우들 되게 많이 나가고 막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거를 이렇게 인지도 알리려고 나가라고 하는데 뭐 하냐고 그런 거를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이제 주연급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냥 그러면 엑스트라 단역을 한번 제가 해보고 싶다고 이제 회사에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현장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똑같은 걸 여러 번 이렇게 찍잖아요. 여러 번 찍는데 그것도 너무 재밌고 여러 각도에서 똑같은 걸 계속 이렇게 찍는데 지루하지가 않고 그리고 제가 NG가 한 번도 안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약간 생각했죠. 체질인가? 약간 남들은 그게 되게 지루하고 그렇다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한다면 또 장르 같은 거라든지 어떤 장르 해보고 싶으신지. 저는 뭐 많은 장르를 해보고 싶은데 저를 보는 분들은 거의 뭐 생케나 뭐 아니면 룸사롱 마담이나 다방 아가씨 뭐 이런 거 하면 너무 잘할 것 같다고 다들 그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되게 스파이 같은 거 있잖아요. 스파이가 맞나? 단어가? 뭐라 해야 되죠? 그거? 첩보용화? 네. 첩보여왕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막 국가수. 네. 국가수, 첩보요원 이런 거 저는 하면 되게 멋있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머리도
검은색으로 하고 이제 정장 딱 입고 쫙 하는 눈빛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형사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형사 저 어렸을 때 꿈이 형사였어요. 아 진짜요? 네, 형사 검사 초등학교 때. 꿈 잊어버리고 있었다. 저 형사 초등학교 때 보면 그거 써서 냈었어요. 형사 검사. 저 어릴 때 그 여검사 나오는 뭐 영화 같은 게 있었는데 엄청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하고 싶었는데 그걸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아무도 안 가르쳐 줘가지고 꿈을 못 이뤘네요, 제가. 동생분도 이제 가수로 활동 중이시잖아요. 혹시 부모님께 남다른 DNA를 물려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아까 가수의 꿈을 꾼 때가 언제냐 그러셨잖아요. 제가 가수의 꿈을 안 꾼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 집이 흥이 많으세요. 그 아버지가 6남매인데 그 가족들이 모이면 노래방을 항상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들 노래를 잘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사람은 다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노래를 그 정도 하는 줄 알았고,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뭐 노래를 좀 잘한다거나 뭐 발성이 좋다거나 뭐 끼가 있다거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 삼형제는 뭐 특히나 음주 가무에도 뛰어나시고 다들 우리 고모들도 그렇고 노래들을 워낙 잘 하십니다. 약간 노래에 대해 영향을 받은 게 그럼 가족분들한테서 엄청 많이 받으신 거예요?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자매가 같이 가수 활동하는 경우도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네. 혹시 따로 아무래도 보니까 데뷔도 동생분이 조금 먼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뭐 이야기를 나눴다거나 좀 뭐 선배 노릇을 한다거나 아예 그런 건 없고요. 네. 그 나이 차이도 상당히 나고 그 사실 제 사촌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인데 네, 아버지 쪽 사촌 동생인데 네, 서울에 올라와서 음악을 같이 하고 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관계자분들이 동생이야 그런데 굳이 또 뭐 사촌 동생이다 보다 이렇게 말하기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던 게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예, 그렇게 됐는데 같이 14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 이제 어제 그저께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이제 나갔고 14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음악에 대해서 정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 같이 앨범도 내보자도 해보고 뭐 많이 했는데 끝내는 못하고 시집을 갔네요. 뭐 시집을 가셨다고 하더라도 네. 기회는 없지는 않으니까. 네, 근데 뭐 자기 말로는 시집을 가서 이제 곡을 쓰겠다고 하는데 봐야죠. 제발 써줄래 해랑아? 써서 같이 좀 해보자. 힙합그룹 할로로 메인 보컬 데뷔를 하셨다가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게 되신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우리 그 힙합 팀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서 해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쉬고 있는데 이제 우리 대표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어느 회사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저는 가서 얘기를 좀 들어봐라. 그래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사랑도둑이라는 노래가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이미지에 맞는 가수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런 이미지라는 거죠. 그쪽 회사에서. 그래서 저는 트로트를 솔직히 들어본 적이 없고 트로트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같은 음악이다 생각을 하고 겁 없이 그냥 시작을 했고요. 또 저를 가장 잘 아는 저희 아버지께서 얘기를 했을 때 야, 너 되게 잘할 것 같아 그러셔서 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트로트에 예 할게요. 한 3일 정도 고민하거든요. 제가 3일 고민하고 들어가서 그냥 바로 녹음해서 그냥 바로 트로트 가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겁없고 철없이 시작한 사람이죠. 혹시 아쉽진 않으세요? 요즘에 또 힙합 되게 붐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만약에 힙합 그룹으로 했으면 또 어땠을 텐데라는 잘했겠죠. 아쉬운 건 없고요. 아니 장난이고요. 아쉬운 건 없고요. 그냥 오히려 트로트를 조금 더 그냥 일찍 시작했으면 좀 더 많은 노래를 공부하고 좀 연습하고 할 시간이 나에게 좀 더 있었으면 더 완성된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나왔을 때
좀 더 빠른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럼 혹시 트로트를 시작하실 때 부담감은 딱히 없으셨던 걸까요? 네, 부담감이 없죠. 트로트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똑같은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의 타이틀곡은 네오트롯이라고 그때 이름을 붙였어요. 엄청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아주 다른 장르의 음악이다. 그래서 되게 댄스 같은 음악이었기 때문에 저는 부담이 없었죠. 모르는 사람은 원래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네, 그런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창법이나 스타일에도 변화를 딱히 주시진 않으셨을까요? 네. 저는 그 스튜디오 들어가서 그냥 앙칼지게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노래를 그냥 앙칼지게 그냥 불렀고요. 그때 두 곡을 녹음했는데 또 한 곡은 그냥 부드럽게 노래를 부르라고 해서 그냥 또 부드럽게 불렀고 그때는 정말 그냥 프로듀서 분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노래를 데뷔 때라 뭐 모르니까 그냥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항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녹음을 했어요. 근데 음악적인 거에서보다 스타일적인 거에서 저는 제가 웃음이 없는 아이라는 거를 트로트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난 미소 천사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여기는 전부 미소 천사들만 있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면 너무 다들 잘 웃고 그러니까 예쁘잖아요. 잘 웃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안 웃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는 연습을 많이 했죠. 웃는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창법 연습보다는 스타일 연습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냥 외모적으로 보이는 착하게 보이고 싶고 약간 그래가지고 그 연습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웃는 연습을 2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네, 지금도 웃으라면 그냥 입꼬리 올리고 눈 웃으면서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그거를 그전에는 제가 그렇게 못 웃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뭐 힙합도 그렇고 별로 웃을 일이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또 성격도 워낙 털털하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좀 생활하는 편이어가지고 상냥한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봐요, 제가. 지금도 그런가요? 2012년 사랑도둑으로 첫 무대에 서셨을 때 혹시 그 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요. 네, 전혀 기억이 안 나고요. 이거는 지금 기억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한 몇 해 지나고 나서 이 질문 받았었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들어가서 바로 나오는 상황이어서 그냥 매일매일 어떻게 보내는지 모를 정도로 스타일 팀하고 맨날 머리 머리 어떻게 옷 어떻게 그걸 매일 하고 또 들어오면 사무실에서 또 새벽까지 이제 안무팀이랑 같이 나가야 되니까 무조건 안무팀들이랑 같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새벽까지 연습하고 막 이게 정신이 없다가 그냥 정식으로 나온 스케줄이 아닌데 뭐 연습 한번 하자 그래서 가서 어디 무대에서 한번 쓴 건지 아니면 이쪽 TV 앞에 먼저 쓴 건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스케줄이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저는 그 약간 기분이 안 좋거나 짜증이 나거나 힘들거나 이러면 뭔가 이렇게 통편집을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뭔가 되게 뭐가 힘들었던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일단은 잘 안 나요. 그때 당시에는. 그 말씀하신 통편집이 기억이 아예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스타일 팀의 막내 코디 저랑 같이 다니던 분이 지금 제 스타일리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분도 많이 성장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가끔 얘기를 하면 물어봐요. 우리 뭐 이런 거 있었어? 있었다는데 그러면 다 기억을 해요. 그쪽은 다 기억을 하는데 저는 좀 기억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보고 되게 희한하대요. 그래서 거기 물어보면 다 알 수는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아까 말씀해주신 교도소 그거일까요? 네, 뭐 그런 거는 이제 기억이 나죠. 이제 어느 정도 그때는 그래도 안정기였으니까 활동을 하고 뭐 한 두세 달? 그러니까 막 데뷔를 일단 그 주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뭐가 엄청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 정리를
예, 머릿속에 잘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사랑도둑도 혹시 살짝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랑도둑은 제가 자다가도 들려줄 수 있죠. 너무 도둑아 도둑아 네 맘 뺏어간 도둑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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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래 눈물 콧물 싹 빼고 어디를 도망가려 해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끝인가 안돼. 되게 짧게 들었는데도 중독성 강한 노래 같은데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이 노래가 입소문을 타고 지역 라디오에 신청곡으로 자주 들어갔다고 하던데 인기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노래는요, 저희가 홍보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정말 많이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스케줄 3개 이상은 했습니다. 1년 동안 꼬박을.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정말 많이 나왔고, 트로트 차트에서는 항상 상위권에 그때 있었고요. 이런 멜로디나 이런 가사가 좀 직선적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런 직선적인 가사도 없었고 노래도 당찬데 노래 부르는 저도 약간 당찬 그런 스타일로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댄서들도 저는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그런 퍼포먼스적인 거로 당찬 그 이미지가 한번 딱 이렇게 들어오면 많은 분들이 기억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훅성이다 보니까 그냥 계속 반복이 되고 쉬워요. 노래가 그냥 도둑아 잡아 요것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억들을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워낙 저희들이 홍보를 하러 정말 많이 다녔어요. 열심히. 지금도 네, 라디오 같은 데서는 잘 나오고 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EDM 버전이 이제 영화 네네. 반도에서도 나왔잖아요. 이제 그때 어떤 장면이었는지 직접 설명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사랑도둑은 장면 먼저. 그 반도 영화에 도둑들이 이렇게 뭐 훔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 분들이 뭘 이렇게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좀비들이 나타나거든요. 우르르 나타나는데 그 좀비들이 빛하고 소리에 반응을 해요.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그래서 나이트클럽 차량이 등장을 하면서 제 노래가 같이 나와요. 이제 홍보 차량이니까 이렇게 막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그 좀비들이 그 도둑들한테 안 가고 그 차량으로 확 몰려들어서 차량을 막 따라가는 장면에 이제 이 노래가 들어가죠. 아주 찰떡처럼. 연상호 감독은 천재인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사용해도 되냐고 직접 연락을 받으셨다고. 네네. 그 제작팀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그럼 승인을 많이 이렇게 뭐 받아야 되나 봐요. 그래서 작곡가나 제작자나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도 전화를 할 거고 그거를 좀 빨리 받을 수 있게 승낙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전화해서 영화에 쓴다니까 다들 사인들 하시라고 이렇게 또 제가 전화를 드렸죠. 그 혹시 그럼 연상호 감독님이 네네. 따로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셨던 적은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네, 없고요. 제작팀에서 전화가 왔고 그래서 좀비 영화에 사랑도둑을 쓴다는 게 저는 좀 되게 의아했고 어디에 쓸지 너무 궁금했고 그냥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쭤보고 싶지는 않으셨나요? 따로 여쭤보신 거예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고요. 제가 DM을 보냈고 그 당시에 그래서 꼭 한번 뵙자고 그러기는 했는데 그 뒤로는 더 바빠지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제작하니까 엄청 많아지시더라고. 그러면서 지금도 너무 바빠요.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트로트 열풍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풍이 불기도 전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열정적인 팬덤을 가지신 가수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자리를 빌려서 그래서 혹시 팬분들 자랑을 조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뭐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정말 요란스럽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유명합니다. 우리 팬분들이 저보다 아마 더 유명하실 거예요. 그리고 트로트는 아무래도 어머니들이 많이들 좀 다니시는데 저는 90% 이상이 남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남자분들이 그때만 해도 같이 옷을 맞춰 입는다든지 요즘은 응원봉 많이 들잖아요. 그때 응원봉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게. 뭐 드라이 풍선. 근데 저희 응원봉 만들어서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불 나오게 해가지고 그걸 들고 구호를 외쳤어요. 제 노래에 맞춰서. 트로트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단둘이야 강소리, 트로트, 비너스, 사랑해요 강소리. 이걸 이제 정관주나 뭐 중간중간에 맞춰서 그런 걸 외쳐주셨던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멀쩡히 생긴 남자 뭐 막 한 10분이서 와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소문이 이렇게 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때문에 제 팬클럽 하시면서 방송 출연들도 하시고 저보다 무척 많이 바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약간 트로트계에서 아이돌 가수분들 노래는 이제 그 응원법이 많잖아요. 그럼 거의 최초셨.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현장에서도.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는데 그걸 외치면 사람들이 저를 봐야 되는데 그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네, 그런 아주 에피소드가 여러 번 있었죠. 그때. 남자분들이면 성량도 엄청 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내성적인 분들인데 그때만큼은 이제 크게 하죠. 이제 서로 안 하면 막 싸우고 왜 안 하냐고 막 그러면서. 2016년에 이제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셨을 때 팬덤 탄생이 일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 방송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처럼 아무나 개인 방송을 그냥 켜서 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그 개인 방송을 하는 분들이 되게 극소수였고 따로 있었던 때고요. 저희 대표님의 선택이셨고 대표님이 트로트 시장이 좀 그때는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니까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면 그 온라인에 있는 사람을 오프라인으로만 끌어낼 수 있으면 정말 팬덤도 두터워지고 무척 넓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정말 중점적으로 대대적으로 그걸 했고 정말 그 안에서 만나신 분들이 나와서 제 팬클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생각이 맞았던 거죠. 네. 그때 당시에는 이걸 뭘 이렇게 하나 이랬는데 그때는 되게 그 음악방송이라 그러죠. 음방이라고 일명 말하는 음방 자체 안에 트로트를 트는 곳이 아예 없었고요. 네, 제가 가장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개인 방송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가수님 알게 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트롯이 떴다 투 어떻게 출연하게 되신 건지도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때가 코로나19가 이제 터졌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 활동을 하지 못할 때고요. 그리고 뭐 행사 뭐 공연은 당연히 없고 방송도 정말 이제 방송국 들어가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저기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제 생겨날 때예요. 그때가. 그래서 뭐 타방송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우리 스태프들하고 이제 상의를 한 결과 어디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은 비춰야 되고 그러면 이왕이면 가수들 거기는 이제 아마추어나 일반인을 뺀 이제 가수분들만 나오는 데거든요. 부제가 라스트 찬스예요. 그래서 이제 무명 가수들의 열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쪽을 저희들이 나가게 된 거예요. 아쉽게 탈락을 하셨는데 그 당시 혹시 얻으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그때 정말 얻은 게 많죠. 트로신이 떴다 이후로 이제 가수 강소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노래하는 거 좋고 뭐 하다 보니까 음악도 전공하고 뭐 하다 보니까 가수도 하고 약간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 트로트에 들어와서도 너무 바쁘게 그냥 활동만 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말 활동만 한 거예요. 근데 그 코로나19 때문에 조용해지면서 그 프로그램에 나갔고 거기서 본 친구들은 우리가 일명 행사장이나 이런 공연장에서 봤는데 그때는 친구들이 그렇게 이 행사장은 그렇게 집중을 못해요. 가수분들이. 그래서 진가를 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행사장은.
그런데 그 친구들이 거기 왔는데 정말 칼을 갈고 왔더라고요. 너무 연습들을 많이 하고 와서 제가 밖에서 행사장에서 보던 그런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구나를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좀 할 일도 없고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좀 음악도 듣고 많이 연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활동하는 거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거 인터뷰를 보니까 트로트 열풍을 대선배들이 옛날 노래를 많이 연습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심도 깊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공부의 덕을 본 사례가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트로트의 트자도 모르고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디션 열풍이 일어나면서 다 옛날 노래들을 이제 주옥 같은 노래들을 친구들이 부르잖아요. 노래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들어보고 그러다 보니 연습이라는 게 하고 싶고 왜 부르고 싶으니까 너무 노래들이 좋으니까 부르고 싶으니까 연습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가요 무대라는 무대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옛날 노래만 불러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했는데 또 예쁘게 봐주시고 옛날 노래를 또 했는데 또 예쁘게 봐주시고 이래서 가요 무대 출연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게 가장 큰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가수님의 미워도 사랑해는 록밴드 백두산의 보컬 유현성 씨가 그리고 이제 울렁울렁은 2AM의 창민 씨가 작곡하신 곡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곡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유현상 선배님은 제가 MC를 보던 음악 프로그램 조그만 게 있어요. 지방에서. 거기 출연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무대에 서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시고 너 노래 한번 주고 싶다고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의 영광이죠. 정말 어릴 때부터 TV로만 보던 대선배님이 그냥 말씀만 해주셔도 좋은데 정말로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가서 미워도 사랑해라는 노래를 기타로 이렇게 들려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았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앨범을 내고 싶다고 해서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창민 씨는 트로트 작곡에 관심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소문을 들어서 이제 물어보러 저희들이 찾아가게 됐고요. 거기서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연락을 드렸더니 곡을 이제 써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해놨는데 저는 레드 컬러의 가수라고 생각을 했대요. 모니터를 했는데 그래서 되게 강렬한 노래 그리고 뭐 탱고풍의 노래 약간 이런 노래들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곡들을 들려주시되 울렁울렁이라는 노래가 되게 순수한 노래예요. 컬러로 얘기하자면 약간 연두빛, 핑크빛 같은 노래여서 저는 그렇게 좀 다른 강렬한 이미지를 별로 이제 좀 안 하고 싶어가지고 노래를 딱 들었는데 또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울렁울렁을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안 어울린다고 몇 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괜찮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달라고 제가 우겨서 울렁울렁을 받아왔습니다. 되게 흔쾌히 주셨을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었는데요. 왜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이 있으니까. 울렁울렁은 연두 핑크 근데 강소리는 레드 컬러 이러니까 안 어울린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힘드실 텐데 안 입는 옷을 입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드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상큼해서. 그래서 하고 싶어서. 두 분과 함께 하셨던 소감은 그러면 어떨까요? 너무 영광이죠. 대한민국 최고의 락밴드 최고의 보컬 우리 유현상 선생님 그리고 발라드의 최고봉을 찍은 2AM의 창민 씨 노래도 워낙 잘하시고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 들어가서 노래를 녹음하는 걸 무척 좋아해요. 현장보다 스튜디오 안에 있는 걸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약간 이 두 분이랑 작업을 할 때는 둘 다 보컬로 워낙 뛰어나신 분들이다 보니까
좀 긴장을 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사적인 질문으로 조금 넘어가 볼까 하는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은 혼자 사시는지 아니면 가족분들과 사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아요? 저 혼자 살아요. 그럼 혹시 혼자 사시면서 이제 장단점은 없으신가요? 장점은 뭐 다 아시겠지만 내 맘대로니까 뭐 제 맘대로 눈치 볼 거 없이 뭐 먹고 쉬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고요. 단점은 심심한 거. 네, 심심한 거. 전 동생이랑 계속 같이 살다가 이번에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심해요. 일 끝나고 들어왔을 때 뭔가 항상 동생이 소주 한잔 해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배달시켜서 먹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예 그런 게 없어져서 좀 약간 정적인 느낌? 네, 그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혹시 평소에 집에서 네. 따로 어떻게 해 드시나요? 저는 집에서 아예 밥을 안 먹고 있어요, 요즘. 집에서 아예 밥을 안 먹고 있고요. 제가 먹는 건 정해져 있어요. 일어나면 달걀 2개, 뭐 후라이를 하든 찜을 하든, 그리고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 넣어서 먹고, 유산균 영양제 또 먹고, 과일 먹고, 끝입니다. 아까 요리 되게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본인 기준에서 이제 제일 잘한다고 하는 대표 메뉴가 있을까요? 저는 잡채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해줬을 때 무척 반응이 좋고요. 그 비결은 그 당면 뒤에 나와 있는 설명서 그대로 조합을 하면 양념장이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성격도 단순한 편이어가지고 시키면 시키는 것도 또 잘하거든요. 그래서 잡채를 아주 잘하고 또 저 집이 시골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한약재 농사를 지시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한약재를 가지고 제가 요리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또 잘하는 음식은 두충이라는 그 약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충으로 백숙을 하면 정말 그 기름기도 없고 너무 담백하고 맛있거든요. 언제 한번 오세요.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스케줄 없으실 때는 혼자 보통 뭘 하고 쉬시는지가 궁금합니다. 트루신이 떴다 이후로는 전 연습합니다. 네, 연습실에 가 있고요. 거의 대부분 연습실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한 1년 정도 됐는데 골프 시작해가지고요. 또 연습장에 가 있고요. 네, 연습실, 연습장. 그리고 스케줄이 그 다음에 뭐 있으면 그냥 뭐 운동 좀 하고요. 관리해야 되니까. 네. 그럼 요즘에 막 특별히 뭐에 빠져있다 이런 거는 없으실까요? 저는 레고 좋아합니다. 어떤 레고 제일 좋아하세요? 레고 맞나요? 이거 조립하는 거. 네, 블럭으로. 네, 블럭 그거. 네, 그거 지금 저기 포르쉐 맞추고 있는데 유명한 거. 그게 이제 되면 이제 모터 달고 해갖고 이렇게 막 가고 이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많이 못했어요. 혹시 레고 말고 또 다른 관심사는 없으세요? 없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요즘 연습실하고 연습장밖에 안 가가지고요. 쉬시는 날인데도 연습에 계속 매진을 하시네요. 코로나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언제 이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예. 그전에는 연습이라는 걸 안 하고 살았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음악 듣고 연습하고. 그게 저희 요즘 취미죠, 취미. 그러면 따로 해보고 싶은 취미가 있으실까요? 취미요? 따로 해보고 싶은 거. 저 한복 만드는 거 해보고 싶어요. 한복 만드는 취미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손재주 있나 봐요, 저. 좋아하나 봐요, 그거. 이렇게 한복 만들고 뭐 그래서 예, 그런 거 해보고 디자인 같은 거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하면은 따로 이제 본인이 입고 싶다든지 누군가 네. 입혀주고 싶은 걸까요?
그냥 뭐 저 원래 한복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 동생, 여동생도 그렇고 저희들 명절 때 한복 되게 입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되게 거추장스러운 거 싫어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는 항상 이렇게 한복 빌려서라도 입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복 만들면 이렇게 명절에 가족분들에게 쫙 입혀 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또 그러면은 그 MBTI 검사 해보셨어요? 네네네. 뭐 나오셨나요? 저 INTJ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네가 무슨 I야 막 이래요. 우리 동료 가수들은 네가 E지 막 이러는데 제가 읽어봤는데 완벽한 INTJ예요. 저는 완전 I. 네. 평소에 뭐 하실 때도 막 계획 짜는 거 좋아하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뭐 사소한 거에는 계획 짜고 뭐 이런 거를 뭐 하는 편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여행을 간다. 뭐 그러면 가서 뭘 할 거고 뭐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일적으로나 저의 생활 그러니까 오로지 나에 대한 것만 그렇게 계획을 짜서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와 함께 하는 거는 그냥 상대편이 뭐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 하자 뭐 먹을래? 그러면 너 먹고 싶은 거 좀 이런 편이지 어디를 가고 먹고 이런 거에서 계획을 짜고 그런 편은 아니고 오로지 나에 대해서만 계획을 이렇게 다 짜는 것 같아요. 혹시 버킷리스트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뭐 아직 써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써볼까요? 지금 쓸까요? 5개까지만 한번.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 마추픽추를 꼭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음악을 하면서 악기 손은 정말 많이 대봤어요. 기타, 베이스, 플룻, 바이올린, 피아노, 가야금 엄청 많이 해봤는데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끈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악기 하나만큼은 최근에는 제가 드럼을 또 배우고 있거든요.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악기 하나 정도는 해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로 해가지고 제가 연주하는 거를 꼭 한번 올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음악을 전공했지만 학교 다닐 때도 이것도 음악이랑 관련된 건데 작곡 시간이 있어요. 학교를 다니면. 근데 제가 작곡을 하면 정말 동요도 그렇게 허접한 동요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가수를 하든 안 하든 제가 작곡한 노래 음악을 가지고 남들에게 노래를 한번 줘보고 싶은 거. 네. 제가 이건 뭐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죽기 전에 꼭 한번 제가 작곡을 해서 가수에게 제 음악을 한번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혹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수를 계속 하는 거니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항상 제 노래를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많이 나가서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꽃다워라는 신곡을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봄바람에 저희 꽃다워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많이 홍보를 하는 게 제 활동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중분들에게 어떤 가수로 기억에 남고 싶으실까요? 저는 이 질문을 가수하면서 인터뷰할 때 정말 많이 듣는데 저는 그냥 가수 강수리면 만족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기억되고 싶다 이런 거보다 그냥 강수리 노래 듣자. 사람들에게 그냥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가수 강수리. 그냥 슬플 때 들으면 슬프게 들리고 기분 좋을 때 내 노래 들으면 또 기쁘게 들리고 여러분들의 그 생활 안에서 언제든지 그냥 강수리 노래 듣자 할 수 있는 그런 가수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번에 꽃다워라는 신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올 봄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그냥 간질간질 아주 아름다운 그런 노래입니다.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제 인생에도 꽃길만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